70대 노인의 외로운 밤, 젊고 매혹적인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상상조차 못한 충격적인 유혹, 그의 전 재산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파멸로 치닫습니다. 김영감은 70대 중반, 인생의 황혼기를 홀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땀 흘려 모아둔 재산은 넉넉했고 매달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감을 보장해 주었죠. 서울 시내의 번듯한 아파트에 홀로 살고 있었으니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라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김영감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10여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희로애락을 나눴던 동반자의 부재는 김영감의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도려내 버린 듯했죠. 처음 몇 년은 상실감에 허우적거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슬픔은 무감각한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식들은 2명 있었지만 그들 역시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었고 가까이 사는 딸은 가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김영감은 자식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에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대충 차려진 아침 식사를 혼자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종일 채널을 돌려봐도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은 없었죠. 가끔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노인정에서 또래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 시간조차도 그의 마음속 깊이 박힌 외로움을 완전히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역시 잠시뿐, 헤어지고 돌아서면 다시 넓은 아파트의 적막함 속으로 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설렘, 뜨거웠던 사랑의 감정들은 마치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두근거림이나 의미 있는 변화는 없을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체념하듯 위로하곤 했습니다. 김영감의 삶에는 분명한 목표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내일을 맞이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죠. 그의 유일한 낙이자 작은 위안은 늦은 밤 적막한 거실에 앉아 홀로 와인 잔을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 속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며 그는 지난 추억들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때로는 첫사랑과의 아련한 기억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름다운 추억들은 이미 과거의 것이었기에 와인처럼 달콤 쌉쌀한 여운만을 남길 뿐 그의 현재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김영감은 와인잔을 비우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파트 단지에는 드문드문 불빛만이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렇게 하루하루 늙어가다 결국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쓸쓸하고 불안한 생각에 젖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고요한 밤을 깨트리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 불청객은 김영감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젊고 활기찬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낯선 방문객의 존재의 불안함보다는 묘한 호기심이 먼저 일었어요. 김영감의 고요했던 화흥의 밤에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줄은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외로움과 허기진 마음이 낯선 이에 접근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시작이었죠. 김영감의 고요하고 예측 가능했던 삶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가져온 것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건강식품 설명을 위해 잠시 방문드렸습니다. 문 밖에는 마치 한 떨기 꽃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인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는 주변을 밝히는 듯했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김영감의 굳게 닫힌 마음을 단숨에 흔들었어요. 김영감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매력에 압도당하는 듯했죠. 그녀의 눈빛은 친절함과 상냥함으로 가득 찬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노련한 사냥꾼의 날카로운 탐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을 정직하고 성실한 건강식품 판매원이라고 소개했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오직 김영감의 넉넉한 재산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 김영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김영감은 미란의 모습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갈망했던 따뜻한 관심과 젊음의 활력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김영감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나타난 미라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메마른 일상의 단비와 같은 것이었죠. 미라는 이러한 김영감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이를 자신의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외로움과 인간적인 욕망을 교묘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지인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갔고 건강식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동안에도 김영감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 미소 한 번에도 계산된 유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그런 그녀의 매력에 서서히 빠져들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젊은 이성의 관심은 김영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의 굳어있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피어났고 그의 눈빛은 잊고 지냈던 생기로 반짝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미란을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젊은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빠르게 자리 잡았고 이는 미란의 다음 단계 계획을 위한 완벽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미란의 등장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영감의 고요했던 황혼의 삶에 던져진 치명적인 덫이었고 그의 남은 인생을 파멸로 이끌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구원자라고 착각했지만 미라는 그 외로움을 이용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준비를 마친 차가운 계산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는 김영감의 재산을 향한 맹렬한 욕망과 이를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악랄한 본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김영감은 그녀의 소나귀에 들어간 먹잇감과 다름없었고 그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파멸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김영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치밀하고 계산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건강식품 설명을 핑계 삼아 매주 꼬박꼬박 김영감의 집을 방문했고 방문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더욱 친밀한 접근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김영감의 일상에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뻣뻣하게 앉아 건강식품의 효능을 설명하던 미라는 어느새 김영감의 옆자리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감이 자신의 지루한 일상이나 지나간 추억들을 이야기하면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혼자 이렇게 지내시면 얼마나 쓸쓸하세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김영감의 외로움에 깊이 동감하는 척했고 때로는 촉촉한 눈빛으로 김영감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김영감은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위로의 말에 점차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죠. 그는 미란에게서 자신이 오랫동안 갈망했던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느꼈습니다. 바쁜 자식들에게서도 얻지 못했던 진심 어린 위로를 낯선 젊은 여인에게서 받게 되자 김영감의 마음은 빠르게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단순한 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데 능숙했어요. 어르신, 제가 어제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인데 입맛 없으실 때 드셔보세요. 라며 손수 정성껏 만든 반찬통을 내밀거나 김영감이 들고 온 무거운 장바구니를 선뜻 들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그의 환심을 샀습니다. 때로는 김영감이 힘들어 보이는 잔심부름까지 나서서 해주며 내가 정말 어르신을 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죠. 이런 미란의 행동 하나하나에 김영감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란을 자신의 친딸처럼 혹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껴주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김영감의 메마른 삶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어요. 미란의 치밀한 연기와 헌신적인 모습은 김영감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미란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그녀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김영감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렸고 미란은 그 열린 문으로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영감은 미란이 제시하는 어떤 말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는 미란이 건강식품 판매원이라는 직함 뒤에 숨겨진 꽃뱀의 진정한 얼굴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외로움과 따뜻한 인간관계에 대한 갈망이 그의 이성을 흐리게 만들었고 그는 스스로 파멸의 더 잔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완벽한 기반을 다졌고 김영감의 재산을 노리는 교활한 사기극은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영감이 자신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판단하자 미란은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을 노리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건강식품을 설명하거나 일상을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대화의 주제를 은근슬쩍 돈 문제나 투자 이야기로 전환하며 김영감의 재산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어르신처럼 현명하신 분은 돈 관리도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혹시 은행에만 넣어두신 건 아니시죠? 요즘 같은 세상엔 은행 이자로는 물가도 못 따라하나던데. 미라는 마치 걱정하는 딸처럼 조심스러운 척하며 김영감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캐물었어요. 김영감은 그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한다고 믿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이 가진 아파트, 예금, 연금 등 상세한 재산 내역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는 미란에게 자신의 노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자랑하듯 설명했고 미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김영감의 재산을 가로챌 구체적인 방법들이 그려지고 있었죠. 동시에 미란은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극대화하여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대본에 짜인 연기처럼 그녀는 아픈 부모님 이야기,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긴 빚,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을 눈물로 호소했어요. 사실 어르신께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송구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큰 병원비가 필요하게 됐어요. 당장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녀는 김영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었고 때로는 가느다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김영감의 동정심을 한껏 자극했습니다. 김영감은 미란의 이야기에 마음 아파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평생을 모아둔 재산을 자신의 자식들조차 제대로 찾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젊은 여인이 자신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랴. 김영감의 마음속에서는 그녀를 향한 부성애와 함께 어려운 일을 돕는다는 선애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란이 계산해 낸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미란은 김영감의 순수한 동정심과 재산에 대한 미련을 교묘하게 엮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확실하고 수익률 높은 투자처가 있다거나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며 김영감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김영감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처럼 달콤한 말로 현혹하며 그의 재산을 자신에게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김영감은 미란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기에 그녀의 제안을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한 새로운 기회라고 여기기 시작했죠. 그는 미란의 손에 쥐어진 채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로움과 선의는 이제 탐욕스러운 꽃뱀의 치명적인 먹잇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김영감의 재산에 대한 집착만큼이나 그의 잊고 지냈던 욕망을 자극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녀는 이제껏 쌓아올린 순수한 판매원 이미지를 슬그머니 벗어던지고 보다 은밀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김영감의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다음 단계는 김영감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그를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라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김영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건강식품 설명이 길어져 몸이 너무 피곤하다며
어르신 댁에서 잠시 쉬어가도 될까요? 가는 길에 들릴 곳이 많아서.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김영감은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보자마자 안쓰러운 마음에 선뜻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라는 거실 소파에 기대어 앉았고 김영감이 잠시 부엌에 간 사이 그녀는 의도적으로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렸습니다. 블라우스 단추 하나가 살짝 풀어지고 치마는 무릎 위로 조금 더 올라간 채 마치 잠이 든 듯한 나른한 모습은 김영감의 노쇠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들고 나온 김영감은 소파에 기대어 잠든 미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나긋했고 고요한 거실에 퍼지는 그녀의 채취는 김영감에 굳어있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란에게 시선을 고정시켰고 그녀의 묘한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남성으로서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왔던 어쩌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었죠. 김영감은 낯선 이끌림 앞에서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짜릿함과 함께 묘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미라는 김영감의 시선을 느끼는 듯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당황한 듯 몸을 일으키며 옷매무새를 바로잡았죠. 아,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 실례가 많았죠? 그녀는 얼굴을 붉히는 척하며 사과했지만 그 사과 속에는 묘한 도발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김영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자신의 귀에 생생하게 들릴 뿐이었죠. 미라는 김영감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뿌린 유혹의 씨앗이 김영감의 마음에 제대로 심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날의 방문은 단순한 피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영감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욕망을 자극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할 미란의 치명적인 계획의 서막이었습니다. 김영감은 그녀의 교묘한 유혹에 속절없이 빠져들고 있었고 그는 이 위험한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파멸로 치닫게 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미란의 매혹적인 모습과 의도된 행동들은 그의 황혼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욕망의 불꽃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란의 유혹은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은근한 눈빛이나 흐트러진 옷매무새에 그치지 않았어요. 건강식품 설명을 핑계로 김영감에게 육체적으로 밀착했고 가벼운 스킨십을 넘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유혹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김영감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그를 감정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었죠. 어느 날 미라는 평소보다 훨씬 과감한 옷차림으로 김영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짧은 치마와 깊게 파인 상의는 그녀의 젊고 아름다운 몸매를 여과 없이 드러냈고 그 모습은 김영감의 굳어있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김영감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건강식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척하며 의도적으로 김영감의 손등을 스치거나 어깨에 기대는 등의 접촉을 시도했어요. 어르신, 요즘 제가 너무 외로워서 어르신이 저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르신 품에 있으면 제가 정말 편안하고 좋아요. 미라는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김영감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야릇한 눈빛과 도발적인 행동은 김영감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70평생 느껴보지 못한 혹은 아내와의 관계, 이후로 잊고 지냈던 강렬한 육체적 욕망이 그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죠. 김영감은 그녀의 젊고 부드러운 몸에 닿는 순간 마치 자신이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소나귀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이 낯선 감각에 압도되어 현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김영감의 흔들리는 반응을 확인하며 자신의 유혹이 성공적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에 잊고 지냈던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는데 거침이 없었고 김영감은 그 달콤하고 위험한 덫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유혹은 김영감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녀의 감미로운 독에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이 순간 김영감은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란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관심을 주는 유일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육체적인 유혹은 김영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외로움과 결합하여 그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미라는 이제 김영감의 모든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완벽한 통제권을 손에 쥐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영감의 파멸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유혹에 완전히 넘어간 김영감은 이제 미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영감에게 정신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의 현실 감각과 판단력은 급속도로 흐려졌습니다. 미라는 김영감에게 어르신은 제 유일한 사랑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어르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난 거예요. 라며 달콤한 속삭임을 퍼부었고 김영감은 이를 순진하게 아니 맹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거짓된 애정에 완전히 취해 자신의 노년에도 진정한 사랑이 찾아왔다고 착각했습니다. 외롭고 메말랐던 그의 감정은 미란의 감미로운 독에 중독되어 버렸죠. 미란은 김영감이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음을 확신하자 이제는 노골적으로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과 김영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도 되는 양. 그의 전 재산을 요구하는 다양한 핑계를 댔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좋은 투자처를 알게 됐는데 큰 돈이 필요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저희 부모님 병원비가 급하게 더 필요해요. 어르신이 아니면 제가 기댈 곳이 없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때로는 자신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연기를 펼치며 김영감의 동정심을 극한으로 자극했고 때로는 엄청난 수익을 보장하는 황금 같은 기회라며 그의 탐욕을 부추겼습니다. 사랑과 욕망의 눈이 먼 김영감의 판단력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미란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려 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왔던 그의 견고한 이성은 무너져 내렸고 그는 그녀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김영감의 머릿속에는 오직 미란과의 행복한 미래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미란이 제시하는 화려한 청사진에 완전히 현혹되어 자신의 전 재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을지라도 김영감은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란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진정한 사랑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미란의 손에 쥐어진 채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내어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순간 김영감의 파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김영감의 재산을 완전히 손에 넣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마침내 실행했습니다. 김영감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신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이 극에 달한 이 시점을 미란은 놓치지 않았죠. 그녀는 마치 김영감과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과정인 것처럼 그에게 재산 이전을 종용했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제가 정말 좋은 투자처를 알게 됐어요. 이 돈으로 우리 미래를 더 밝게 만들 수 있어요. 미라는 때로는 황금 같은 투자 기회라며 김영감의 탐욕을 자극했고 때로는 자신이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아픈 가족의 병원비가 절실하다며 절박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고 그 간절한 모습은 김영감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제시하는 어떤 핑계에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미란의 요구 앞에서 김영감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란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었고 주저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모아둔 예금 통장의 잔고는 0으로 변했고 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부동산들도 서류상으로는 이미 미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영감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내어주면서도 오히려 그녀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자신과 미란의 사랑을 위한 투자라고 굳게 믿었죠. 이 비극적인 순간 김영감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란이 자신의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꽃뱀의 치밀한 덫에 완전히 걸려든 줄도 모르고 그녀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처럼 움직였습니다. 미란은 재산을 모두 손에 넣자마자 더 이상 김영감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야릇한 유혹이나 달콤한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죠. 오직 차가운 계산과 만족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영감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채 미란의 손에 의해 파멸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황혼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손에 넣은 미란은 더 이상 김영감에게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김영감은 그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죠. 모든 계획이 성공하자 미란은 김영감의 곁을 떠나기 위한 마지막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갑자기 외국으로 출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사업건이라서요. 금방 다시 올게요. 우리 어르신, 저 없이도 잘 지내고 계셔야 해요. 미란은 달콤한 거짓말과 함께 애틋한 표정으로 김영감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김영감은 그녀가 곧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었기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져올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설렘 가득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미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사업 때문에 연락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휴대전화는 언제나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감에 잠 못 이루던 김영감은 결국 미란의 건강식품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김영감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란이라는 직원은 저희 회사에 없습니다. 등록된 판매원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는데요. 그 순간 김영감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황급히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지만 잔고는 이미 0원이었습니다. 아파트와 부동산 서류를 찾아보자 명의는 이미 미란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김영감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치밀한 사기극이었고 자신이 꽃뱀에게 이용당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김영감은 비명을 지르며 절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로 변해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외로움에 대한 대가를 너무나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의 심장은 고통과 배신감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채 미란의 손에 의해 파멸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황혼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김영감은 절망의 심연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재산을 날린 것도 모자라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려다 젊은 꽃뱀에게 이성과 사랑, 그리고 인간적인 존엄성까지 송두리째 이용당했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그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었고 몸은 급속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폐인이 된 듯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거나 텅 빈 집안을 의미 없이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뒤늦게 자식들에게 이 비극적인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싸늘한 비난과 외면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그 나이에 정신이 있으세요? 어떻게 그런 일에 속아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데 결국 이렇게 사고를 치셔야 직성이 풀리세요? 자식들은 부끄러움과 분노에 차 있었고 김영감의 처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어리석은 노인으로 치부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김영감에게 그들의 외면은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은 채 진정한 고독 속에 남겨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미라는 이미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고 김영감의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냉정한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아무런 희망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가장한 꽃뱀의 덫, 그리고 그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노인의 비참한 현실은 김영감을 산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김영감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황혼의 외로움과 인간적인 욕망을, 노린 사기 범죄의 비극적인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따뜻한 관심에 대한 갈증, 그리고 잊고 지냈던 욕망에 대한 갈구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잔혹한 경고로 남았습니다. 김영감의 비극은 물질적인 손실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마저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황혼기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